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학기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시작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일상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로 보자, 다음에 보자, 나중에 가자. 이 잠시 멈춤의 미덕, 일상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지요. 8월 18일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오늘은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정한 쌀의 날이죠.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선 농부의 손길 88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퀴즈와 농업인 응원 이벤트를 실시하는가 하면 과자, 빵, 면, 맥주, 막걸리, 점토 등의 쌀 가공산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 대한 대리 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 내 토양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민간 검증단 조사에서 발견된 오염부지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정화 작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오염부지 정화에 필요한 비용 3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 토양 오염이 발생할 경우 전량 반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천, 평창, 인제, 양구에서도 강원도형 배달앱 1단시켜의 가맹점 모집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1단시켜는 입점비, 중개 수수료, 광고비가 없는 산무 배달앱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시행된 도내 9개 지역에서 2,6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냄에 따라 올 연말에는 강원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도내 대학의 절반이 탈락하며 지방대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도내 대학 15곳 중 7곳이 탈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도내 대학의 46%에 달하는 수치로 탈락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3년간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이뤄지는 이의 신청에 따라 이달 말 탈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학의 위기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팩트체크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광준 전 춘천시장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입당원서 제출하고 정치 복귀를 선언을 했죠. 춘천시장 2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춘천시장으로 나오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광준 시장이 내년 지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광준 전 시장이 어제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춘천시정을 바로잡는 데 이후에는 힘을 보태겠다고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시장 출마를 확정하는 것이냐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일단 추후에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이후나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주변에서는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앞서 지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마했던 최동용 전 시장 역시 시장 재출마를 두고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춘천시장 내년에 있을 춘천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자천, 타천 거론되는 데가 춘천 말고도 더 있어요? 네, 뭐 사실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이 현직을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예. 도내 전직 자치단체장들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선거에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전직 시장 군수들이 재출마 선언을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밝힌 의사를 밝혔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곳이 춘천, 태백, 속초, 홍천, 고성 등 벌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8곳이 넘습니다. 살펴보면 도지사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김현식 전 태백시장의 경우 이제 재선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 재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직전 선거에서 떨어졌던 이병선 전 속초시장 역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심재국, 고성에서 윤승근, 인제 이순선, 홍천 노승락 전 군수 역시도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후보군들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시장 군수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전현직 도의원들의 출마 여부일 것 같은데요. 우선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허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장 출마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심상화 원내대표 역시 동해시장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모두 8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현직 도의원이 체급을 올려서 지역구의 시장이나 군수로 출마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내년 선거 아주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대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현직 대결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거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역마다 또 워낙 이슈가 다르고 또 전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호불호가 현재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한 9개월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치러지는 3월 대선을 지켜본 이후에나 조금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전직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출마 선언 자체가 강원도 정치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공천 대결, 전략 대결이 아주 팽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하고 지선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여야 도당은 일단은 내년 대선과 지선 모두 아주 좀 철저하게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좀 따져보면 현재까지는 대선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도내 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광역기초 의회도 대부분 민주당이 휩쓸었었거든요.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야 각 도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는 쪽이 대선에 승리하는 쪽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공산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그 대선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에도 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의 질을 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후보들의 어떤 치열한 정책 대결 이런 걸 좀 이끌어내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정의, 공정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거는 또 우리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선과 지선 흐름 관련돼서는 김기태 기자랑 추후에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대선 앞두고 다시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하고 국토균형발전 화두로 해서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등장을 했었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무엇이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논의를 이쯤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네. 교수님 어떤 건지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대체하자. 네, 그런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명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명칭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우선 평화라는 말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라는 말이 들어 있고요. 가운데 특별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가 향후 미래의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우선 한반도 평화라는 하나의 축, 그다음에 자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정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강원도에게 달라는 것이 이것의 골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을 우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의 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 이것은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서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이라는 걸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라. 이제 이런 것이죠. 이거 말하자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님,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금 광역시군 가운데서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초는 제주도개발법인데 이 제주도개발법의 그 계기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1990년 3월 5일 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국무총리 업무보고 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1990년 4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제주도 개발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그 이듬해인 1991년에 제주도 개발법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여러 차례 변해 오다가 2005년도 7월 7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인 또 국제자유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강원도와 추진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자면 강원도는 평화에 중점을 뒀지만 제주도는 어떠한 국제 관광이나 경제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있고 또 국책연구소에서 용역 보고가 처음에 나온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특별한 지시를 내렸고 그 이후에 10수년 동안 단계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확립을 됐다는 그런 추진 과정에서도 차이가 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강원 특별자치도 공약의 공짜를 빌공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다가 선거 끝나면 그냥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유가 뭐로 보세요?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심기준 의원이 2018년 12월 13일 날 이 관련 법을 발의를 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행안위의 검토 보고서를 보자면 인천, 경기 등 인접한 다른 접경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 의견 공감대 수렴이 안 되어 있다. 또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결국 주요에서 말씀드리자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관계,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또 주민 공감대 형성 등에 아직 넘어갈 산이 많기 때문에 네. 비일 공짜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지자체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건데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 강원 평화 법안이랑 똑같아요. 경기 북도에도 한반도 평화의 가교 지역으로서 경기 북부 지역을 한반도 통일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자 이런 법안이고요. 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7월 달에 있는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도 설치로 평화경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평화 아젠다를 강원도 접경지에 줄 것이냐, 경기도 북부에 줄 것이냐 이런 자체가 여당 내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비리 공약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준비할 부분도 좀 상당히 많아 보여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 이제 10년쯤 됐다고 얘기가 그랬잖아요. 예, 예. 처음 시작이 2008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법안,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정책을 하려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법안이 만들어져서 시도되기 시작한 게 약 10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8년에 처음 법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이양수 의원이 낸 법안이 이제 안 됐고 요번에 지금 현재 금년 4월에 그 허영 의원이 법안을 내서 지금 세 번째 법안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준비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민들이 막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일 핵심적인 그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공론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도민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좀 뭐랄까 좀 우리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이 일에 좀 그 지원을 해주시는 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뭐냐면 금년 초에 도민 지원 단위라고 하는 것이 범도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원 단위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뭐 여야 뭐 구분 없이 또 뭐 지역민 그다음에 출향민까지 해서 총력을 다한 어떤 추진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 제시돼서 지금 지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금년 그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은 네네. 어떤 변화, 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법률안에 써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에 보면은 되게 뭐 예컨대 우선 남북 교류에 관해서 굉장히 특별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류 협력 사업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획을 해서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정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우선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재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주는 보통 교부금 같은 것이 지금보다도 한 연간 8천억에서 경우에 따라 2조까지 이렇게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받아갈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재단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에 더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재정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한 말하자면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강원도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규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규제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특례를 적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풀어서 우리 스스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권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좀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위나 권한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하지만 보면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거든요. 이게 네. 되겠느냐 이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세요? 예. 네,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현재 북한의 체제에서 평화를 언급한다는 평화 아젠다를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또 강원도가 접경지가 있고 환동해권이 있고 폐강지가 있고 영서 내륙권이 있는데 이 접경지만 가지고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평화를 아젠다로 갖고 간다는 것은 약간 회의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보고 21대 들어서 작년 9월 1일 날 이양수 의원이 평화는 빼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의 경제자유 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게 안 되었고 지금 허영 의원이 다시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예. 그 허영 의원은 올해 4월달에 평화를 집어넣어서 한 거고 이양수 의원은 작년에 경제를 집어넣어서 한 것인데
사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데 있어서 굳이 북한과의 관계나 평화라는 아젠더를 끌어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국제관광특구나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함께 추진했는데 우리 강원도도 동해안권이나 태평양 연안이니 평화를 잠시 접어두고 차라리 환동해권 경제자유특구를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좋냐 혹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가 좋냐 물어봤을 때 도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릴지에 대해서 입법권자인 정치인들이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회의론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좀 김기석 교수님 좀 의견이 네, 있으실 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우선은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은 굉장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국내 법을 말하자면 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재정 지원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국내를 말하자면 정비해야 된다.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 이런 의미가 우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해안 경제자유특구 같은 거 굉장히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일단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동해안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형태로 개정을 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원도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뭐 단계 수준의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정부 정책화나 입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 추진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소수자 아닙니까? 그런 유일한 방법은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각 뭐 기초 자치단체 의회 모두 다 똘똘 뭉치고 도민들이 해서 우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뜨면은 계속 거기다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컨대 국회에서 세미나 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각 정당 대표들한테 낸다든가 네. 또는 뭐 도의회도 또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막 지난번에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성명서도 내고요. 그다음에 뭐 지사도 또 지사님도 가서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한테 이거 좀 추진해 달라 그랬더니 좀 가속화시켜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도민이 말하자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훨씬 더 여러 번 시도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 선거에 이것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일단 좀 노력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정리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변호사님. 예,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답 없는 허공에다가 한없이 매달리는 평화특별자치도보다는 환동의권을 이용한 경제를 우선 챙기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마무리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그럼 듣겠습니다. 뭐 평화도 좋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방송을 오면서도 도민들 몇 분한테 특별자치도에 얘기를 들어봤냐 했다니까 많이 안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의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 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법상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네.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던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단계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일단 이런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뭐 평화특별자치도든 경제특별자치도든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김기석 교수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북 관계, 예. 남북 평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이제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북쪽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는 것과의 어떤 경제관계 개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컨대 뭐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원도에게는 필연적인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갖춰놓고 좋은 여건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네.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생각은 도민분들 다 동일하실 것 같아요. 강원도나 또 우리 미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역시 또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강원도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단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또 화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치권 약속이 좀 이번에는 반드시 좀 지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